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죠. 여러 매체들에서 이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백두산에 오른 그날 10월 15일입니다. 평양에서는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홈 경기였죠. 홈 경기에서 무관중 경기가 펼쳐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생중계도 없었죠. 그리고 시합을 마치고 돌아온 남측 선수들 인터뷰에서 부드러운 경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거친 경기가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댓글 민심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경기 자체가 남북관계의 현황, 방치할 수 없는 현황을 좀 보여준 장면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가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의 오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군사적 대결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대량 살상 무기가 도입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290조에 달하는 무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취지와 전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행보입니다. 자, 남북관계 이렇게 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방해와 압력, 해방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주장하고 한미 동맹을 앞세워서 남북 관계를 한미 동맹에 복속시키려 하는 그런 정책과 입장, 행보가 이런 문제를 자초했다고 보고요. 이런 현상, 이런 현실들이 평양 월드컵 예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았으면 직항로로 갈 수 있었겠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응원단도 갔을 거고, 제 구상은 열차와 비행기를 그리고 버스를 타고 평양에 응원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그 기운이 이어졌다면, 근데 그게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국제 행사, 국제 대회만 치러졌는데 홈 경기의 이점을 북은 다 버렸어요. 무관중 경기를 한 거죠. 그런 것만큼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북제재 월드컵 예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북제재, 유엔제재라는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좋아도 비행기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유엔의 대북제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걸 하지 마라. 북한과. 근데 또 모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된 유엔 결의죠. 북과 거래를 하지 말고 북에 돈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는 모든 것을 적극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엔 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국익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본질은 미국의 눈치를 수용하는가, 미국의 눈치에 굴복하는가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중개료 문제. 만약에 중개를 북에서 허용했으면 중개료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SBS가 이제 주간 방송사인데 중개를 하려면 중개를 줘야 되죠. 대북제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평양 체류비, 직항로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월드컵 예선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그런 무관중, 생중계 취소, 그리고 실무적인 대회 진행만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유엔 대북제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월드컵만 보고 국제대회인데 북이 너무 무성의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유엔의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북을 고립시키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제대회를 온전하게 치러라? 이건 무슨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유엔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월드컵이 치러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죠. 남북관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랐죠. 백마행군 뭐 이렇게 좀 불러지는 것 같은데요. 자, 북의 지도자가 백두산을 오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백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서 여러 장면들을 봤지만 민족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곳 아닙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지휘부가 있었던 곳이고요. 혁명 전통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제투쟁의 기치라고 할 수 있고요. 민족 통일에 영원히 깃든 곳이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의 지도자가 백두산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에 나아갈 길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백두산에 오른 이유는 중대 분수령이 되는 시기에 중대 결단을 내리는 북의 지도자의 사색과 결심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가깝게는 2017년 12월 달에 백두산을 올랐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신년사를 통해서 전격적인 남북 대화 제안을 했고,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북미회담까지 쭉 이어졌던 것이 작년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백두산에 오른 것은 남북관계, 그리고 또 북미관계와 관련한 어떠한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은 2019년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저는 결심했다면 북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혔죠. 자력갱생, 자력자강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건설을 하고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죠.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북미관계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결심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뭐 추정치입니다. 바람이기도 하고요. 2가지 역사적 사건을 결심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산 방문과 그리고 트럼프의 평양 방문, 3차 북미회담, 이것이라고 좀 기대에 섞인 전망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남은 2달 반입니다. 남북관계 새로운 돌파구를 좀 기대해보면서 2가지 전망을 하는 건데요. 자, 하나는 11월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죠. 10개국 사이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을 말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89년 처음으로 이 대화관계가 설정됐다고 하는 거죠. 올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있고 한 1만 명이 참여하는 양측 국민들과 기업인들 1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 행사 중에 DMZ를 여행하는 열차 운행 계획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네요. 여기 참가하는 나라들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역사적인 남한 방문, 북 최고 지도자의 남한 방문이 부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결심을 백두산에서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자, 이 관련 움직임은 몇 주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원장이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뉴스에 보도가 됐죠. 김정은 위원장의 참가 가능성이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렸죠. 자, 그 다음에 보도가 잘못 나갔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제안했다,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인가요? 이분은 구체적으로 행사기획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참가국을 보더라도 북측과 친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요. 그래서 외교 환경으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북 사이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즉시 재개,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최소한 확인, 합의, 결의가 된다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평양에서 출발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직접 내려오는 방식의 최초의 방문, 남쪽 방문 역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출발한 열차가 베트남까지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목격했죠.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로 부산까지 온다면 남북 철도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실물적으로. 그리고 남북 관계를 새로운 돌파구로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역사적 사변이 되겠죠. 자, 이걸 결심한 거 아닌가 싶은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평양 방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저지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평양 방문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조야에서 트럼프의 평양 방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과 여론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북이 올해 4월 달에서 제시했죠.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했는데 연말에 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12월 달에 트럼프의 평양 방문, 이런 것이 올해 아마 2달 반 동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한 것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반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 섞인 좀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예상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관계 도저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니까 적폐들이 또 준동을 하는 거죠. 남북관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북미관계가 주춤한 틈을 타서 적폐들의 공세가 본격화 됐다라고 하는 이 올해의 흐름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정권의 지지율이나 안정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민중과 민족의 유일한 살 길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정세가 전개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